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제가 논술을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라고 그 대답 드렸어요. 뭐하냐? 논술에 대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 때 그때는 보내셔도 된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보내시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학원을 갈 준비가 되는 거는 누가 시켜줘야 되냐? 엄마가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표 논술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엄마표 논술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독서 습관. 그죠? 독서 습관은 어떻게 되면 제가 그거는 앞에 제가 한번 여기 썸네일 올려드릴게요. 독서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독서를 잘하면 다행인데 독서 습관이 생기지 않는 거에 대한 제가 독서에 대한 내용이 한 10편, 20편 될 것 같아요. 네. 그 방법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한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 20가지 중에 반드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게 있어서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서 습관이 안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걱정이 되시고 이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데 독서 습관이 왜 안 생기는지 제가 그 솔루션 정확하게 드릴게요. 아니면은 뭐 새로 하나 또 찍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독서 습관이 안 생기는 이유 한 5가지만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서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어떤 걸로 좋은 글을 뭐를 하냐면, 네, 필사를 한다는 거예요. 필사요, 선생님? 그죠? 좋은 글을 베껴 쓴다는 거예요. 그게 좋을까요? 제가 논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제가 논제를 잘 파악해서, 아이고, 그리고 분량에 맞게, 네, 의자가 잠깐 움직였어요. 분량의 논제를 파악하고 분량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냐? 글의 흐름에 맞춰서 자신만의 생각을 어떻게 써야 되냐? 창의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써야 된다. 창의적으로 써야 된다. 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이런 것들이 5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정말 논술을 잘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쓸 수 있을 만큼의 논술에 대한 준비를 제가 시켜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그나마 이거는 하겠어. 제가 논제, 분량, 흐름, 요런 것들은 뭘로 할 수 있냐? 필사로 할 수 있어요. 필사. 베껴 쓰면서, 좋은 글을 베껴 쓰면서, 이거는 왜 필사로 가능한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엄마가 시키기 굉장히 쉬워요. 필사로 할 수 있는데, 이거 2개도 선생님 필사로 됩니까? 네, 됩니다. 필사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창의성이 뭘까요? 어머님들, 창의성이 뭐예요? 그 머리 좋은 애들, 타고난 애들이에요, 선생님. 그 뭐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창의적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그죠? 물론 타고난 아이들도 있지만은 저는 창의성은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떤 성향이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성향이 타고난 거지 창의적인 머리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없다는 것보다 모든 아이들이 창의성을 가진 머리로 태어나요. 그게 더 맞겠어요. 그죠? 모든 아이들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머리로 태어나요. 어떤 아이가 더 창의성이 특출나게 태어나지는 절대 않습니다.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창의성이 뭐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의성은 뭐냐면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에서 조금씩 자기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즉,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새로운 자기만의 생각을 하나 딱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내가 아는 거,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거를 조금씩 변형하는 거예요. 변형해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에서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바로 뭐예요? 유를 자기 것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즉, 자기만의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을 때, 와, 너 창의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변형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조합해서 생각의 폭을 넓혔어요. 그러면 창의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모두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돼요. 그 생각을 많이 듣고 내가 수용하고 그걸 변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많이 듣는 건 가장 좋은 거는 토론. 네. 그래서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때요? 네, 밥상머리 교육에서 너는 이 논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랑 아빠랑 막 밥상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어떠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백신은 어린이들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이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네, 그런 게 바로 토론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토론은 문화거든요. 우리가 문화가 저는 조금 힘들어서 네, 아빠는 핸드폰 보고 있고 애들은 제대로 안 먹어서 엄마는 잔소리하고 있고 네, 그 저희 집 문화라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집에서 토론하는 문화예요. 이거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이거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이제 뭐 반의 인원수는 줄었지만 일대 다수이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토론의 장을 열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하는 경우는 조금 어려워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건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술학원에서 네? 논술학원에서 자기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수용하면 너무 좋은데 그럴 준비를 좀 시켜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여태까지 토론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너 이거의 존재를 가지고 발표해봐 막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베껴쓰기인데 무엇을 베껴 쓰는 거냐면 신문이에요. 신문에 논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논제가 있어요. 눈높이 사설, 구급철, 양보의 의무에 대한 이런 이게 사설이에요. 이거 어린이 동화 신문인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다음 시간은 필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차곡차곡 말씀드릴 거예요. 필사가 왜 좋고 왜 중요한지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시간은 제가 이 무료 사이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무료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 이 무료 사이트를 어떻게 출력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를 제가 완전 자세하게 컴퓨터로 보여드릴 거예요. 저도 사실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네, 486 네, 586 갈까요? 486 세대라서 또 잘 모르시나? 네, 486 세대라서 부땡 학번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출력할 수 있는 네, 어느 사람도 어느 컴맹도 네, 활용할 수 있는 제가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무료 사이트인데요. 정말 그냥 무료로 뽑기에 미안할 정도로 제가 이거를 내용을 너무 잘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이 동화예요. 지금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어린이 동화 이게 네이버에 딱 쳐보세요. 네이버 말고 그냥 포털에 써보세요. 네, 네 땡땡이든 뭐 다음이든 뭐 이런 데 써보시면 이게 다 나와요. 그러면 어린이 동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아이가 네, 약간 궁금해하는 주제를 출력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방법론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야 발타쌤이 이거 필사가 그렇게 좋단다. 이거 필사하면은 너 논술학원 준비가 다 되고 논술학원 안 가도 된대. 그래가지고 막 시키시면 안 합니다. 네.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아이를 읽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 붙여서 읽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 긋고 읽으라 그래요. 그냥 줄 그으면서 읽으라 그래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 스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줄 그으며 읽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모르는 단어도 스킵해서 지나가요. 왜냐면 그것도 유추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막 이거 모르겠어. 이거에 집중하면 문장의 흐름이 막혀요. 처음에 그냥 읽어요. 읽어서 모르는 단어도 이해했으면 그냥 패스. 그런데 읽었는데도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그라미 쳤어요. 인명을 모르겠다. 인명을 구하고 왔는데 인명을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줄 긋고 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하냐? 동그라미 친 거 국어사전 찾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 찾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논술학원 가려면 어휘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그때는 문단의 흐름의 중심 내용만 긋는 거예요. 세 번째요. 네. 그럼 벌써 몇 번인가요? 세 번이나 읽게 되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걸려요. 저 시간도 재보고 싶어요. 재서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심 문장을 줄 긋고 읽었어요. 그 다음이 필사예요. 필사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 떨어집니다. 필사를 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분량이에요. 저는 한 문단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한 문장에 한 중심 문장이 있는 거. 그 정도를 필사를 하는데 제가 필사를 하면서 요새 아이들 글씨 잘 씁니까? 네, 아니죠. 저희 애기들 이렇게 누워있어요, 글씨가. 근데 글씨 교정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글씨 교정법, 맞춤법 교정, 문단의 흐름 잡기, 그리고 교정 보호까지, 네, 문장 보호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까지 끝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가 여기에 의견을 내가 한 줄을 쫙 쓸 수 있어. 네,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더 많이 쓰면 좋겠죠? 쓸 수 있어. 뭐라고 쓰냐면, 그래, 구급차 양보는, 그래, 내 가족이 아프거나, 내 집에 불이 났다는 생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양보해야겠다. 이렇게 쓰면 얘는 논술학원 그날 가세요. 네. 사실은 이 정도 쓰면요, 저는 논술학원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고2때, 1때 바짝 그냥 몇 달 보내도 이런 훈련을 계속 한다면 안 보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논술 학원을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준비가 이렇게 돼 있다, 딱 가면 선생님이, 그럼 얘는 교정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교정. 아주 고급 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고급 손길을. 아니면 뭐예요? 문장 구호, 이거 틀려서 띄어쓰기, 문단, 이거 글씨가 이게 뭐니, 이거에서 끝난다. 논제 파악도 못할지.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해주시고 가셔야 된다. 자, 오늘은 제가 논술학원을 가는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필사, 베껴쓰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베껴쓰기의 효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고민 해결되셨죠? 별표 타파!